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어. 이 한마디에 유가가 22% 폭등하고 비트코인은 16% 넘게 빠졌어. 하루 만에 유가가 배럴당 75달러에서 92달러로 뛴 거야.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너의 포트폴리오를 당장 흔드는 사건이거든. 이런 움직임, 미리 알고 대응했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오늘 내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줄게.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유가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비트코인은 왜 빠졌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부 다 짚어줄 거야. 유가가 오르면 수혜보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피해야 하는 종목이 있어. 그 명단도 오늘 전부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봐. 에너지 시장부터 코인 시장까지 전부 뒤집어졌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트럼프 발언 하나가 어떻게 유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4월 1일 트럼프가 연설에서 앞으로 이 3주 안에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선언했어. 원유 시설까지 때릴 수 있다고 직접 말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은 전 세계 원유 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야. 그 나라의 원유 시설이 타격받는다고 하면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날 트루스 소셜에는 이란 새 정권이 휴전을 요청했다고 올렸는데 이란 측은 즉각 부인했어. 거짓이고 근거 없다고 반박한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건 협상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도 모른다는 뜻이거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더 예민하게 반응해. 여기서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야. 전 세계 원유의 21%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 생각해봐. 수도관 하나에 물이 5분의 1씩 흐르는데 그 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 호르무즈가 바로 그 수도관이야.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유가가 폭발하는 거지. 이란이 여기에 기뢰를 깔거나 미사일을 배치하면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 흐름이 막혀. 그래서 트럼프 발언 직후 유가가 하루 만에 22% 넘게 뛴 거야.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호르무즈 봉쇄를 협박 카드로 써왔어. 시장은 이 경고를 그냥 흘려듣지 않는 거야. 이미 학습이 되어 있거든. 이란 원유 수출은 한 달 만에 46% 넘게 줄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도 25%나 감소한 상태야. 숫자를 보면 이미 공급 쇼크가 시작된 거야. 트럼프 발언은 불씨가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장작에 불을 던진 거지.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커리는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 시티그룹의 카플란도 원유 시설 타격이 계속되면 시장이 더 흔들릴 거라고 봤지. 월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거야. 이건 당위 이슈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유가 폭등 흐름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종목들이 있어. 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거든. 근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 테니까 일단 계속 따라와. 순서대로 이해해야 전략이 제대로 잡히거든. 자, 2교시 들어간다. 유가만 폭등한 게 아니야. 비트코인이 왜 16%나 빠졌는지 그 핵심을 뜯어볼 거야.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이번에 많이 당황했을 거야. 유가가 오르는데 왜 코인이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 지금 딱 설명해 줄게.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94,000달러에서 78,500달러까지 떨어졌어. 무려 16.5% 급락이야. 주식도 아니고 코인이 하루에 16%가 빠졌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야.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꼈는지 이 숫자 하나로 알 수 있어. 이걸 리스크 오프라고 해. 쉽게 말하면 전쟁 같은 큰 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거든. 그 안전한 곳이 달러, 금,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이야.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달라.
전쟁 위기가 터지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고위험 투기자산 취급을 받거든. 금은 수천 년 동안 위기 때마다 가치를 지켜왔어. 비트코인은 역사가 15년도 안 됐고 시장의 신뢰가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지. 전쟁 위기가 터지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위험 자산부터 매도가 나와 비트코인도 그 연쇄 반응에 그대로 휘말린 거지. 도미노 하나가 넘어지면 끝까지 다 쓰러지잖아. 전쟁 위기에서 비트코인 급락까지 바로 그 도미노 효과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전월 평균 8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대량으로 청산했다는 뜻이야. 선물 시장에서 롱이 한꺼번에 청산되면 현물 시장까지 끌려 내려가. 이게 낙폭을 더 키우는 구조야.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거지.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야. 비트코인 25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12.8% 폭락하고 거래량이 3배로 뛰었어. 평가 손실이 추정치로만 약 195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인데 하루 만에 생긴 손실이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지. 테슬라도 비트코인 보유 손실에 에너지 전환 테마 약세까지 겹치면서 4.2% 빠졌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기업일수록 이번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야. 테슬라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도 사실 반갑지 않아. 전기차 전환이라는 테마 자체가 고유가 시대에는 오히려 경쟁력 논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JP모건의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할 거라고 경고했어. 여기가 무너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파산 리스크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지. 7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그 아래에 대규모 청산 구간이 몰려 있어서 한번 뚫리면 폭포처럼 내려갈 수 있거든. 증시도 마찬가지야. S&P 500이 2.6% 빠졌는데 에너지 섹터만 8% 넘게 올랐어. 나머지 기술주, 소비자의 금융은 전부 하락이야. 에너지만 동야청청인 거지.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도 돈 버는 섹터가 따로 있다는 증거야. 흐름을 읽으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나리오야.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되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어. 확률은 30%야.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110달러까지 오르고 비트코인은 추가로 10% 더 빠질 수 있어. 반대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유가는 8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증시는 반등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게 현실이 되냐에 따라 내 포트폴리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날짜가 있어. 4월 6일이 트럼프가 이란에 준 협상 시한이야. 이때까지 이란이 협상에 안 나오면 발전소, 담수화 시설까지 폭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이거든. 4월 6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릴 수 있어. 반드시 체크해야 해. 여기에 연준의 금리 문제까지 얽혀 있어.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니 연준도 진퇴양난이야.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더 꺾이고 내리자니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어. 이 딜레마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 겹 더 얹어주는 거지.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어.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들 마진이 좋아지거든. GS글로벌이 하루 만에 5.6%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어. 정규사는 원유를 사서 가공해 파는 구조라서 유가가 오를수록 제품 판매 가격이 올라가 이익이 커지거든.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수혜주와 대응 전략 지금부터 전부 알려줄게. 위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어디서 돈이 빠지고 어디로 돈이 들어오는지 파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 에너지 수혜주부터 가자. 유가 폭등의 직격 수혜를 받는 종목 3개야. 엑슨모빌이 8.2%, 옥시덴탈이 9.2%, 쉐브론이 7.9% 올랐어. 거래량도 2배 이상 터진 상태야. 이 세 종목은 중동 공급 차질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아온 종목들이야. 특히 쉐브론은 목표 주가가 180달러까지 제시되고 있어. 방산주도 놓칠 수 없어. 로키드 마틴이 5.4%, 레이시온이 4.8% 올랐어. 바클레이즈는 로키드 마틴 목표가를 550달러로 올렸고 이란 타격용 무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어.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방산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야.
이 흐름은 단발성이 아니라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이어지거든. 사우디 아람코도 중요해. 이란 원유가 빠지면 그 빈자리를 사우디가 채울 수밖에 없거든. 6.2% 올랐고 거래량도 1.9배로 뛰었어. 이란이 빠질수록 사우디는 더 팔 수 있어. 공급 감소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인 거지. 반대로 피해야 할 종목도 분명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2.8% 폭락이야. 비트코인 25만 개 보유인데 7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 파산 리스크까지 나와. 애플도 3.1% 빠졌어. 중동에 걸쳐 있는 공급망 리스크가 반영된 거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국면에서 비중을 줄여야 해. 지금 해야 할 건 명확해. 에너지와 방산 비중을 늘리고 비트코인 보유 기업은 줄이는 거야. 그리고 4월 6일 시한을 반드시 주시해야 해. 이 날을 기준으로 시장이 크게 갈릴 수 있거든. 전략 없이 시장에 들어가면 뉴스 한 줄에 흔들리게 돼. 지금처럼 방향이 명확한 국면에서는 더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분산 투자랑 현금 비중 확보는 기본이야. 유가가 120달러까지 가는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둘 다 대비해야 하거든. 포트폴리오를 한쪽에만 몰아두면 한 번의 충격에 다 날아가. 에너지와 안전자산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정리하면 이래. 유가 폭등 수혜는 에너지와 방산, 피해는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야. 이 흐름은 적어도 4월 6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발언 하나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야. 흐름을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핵심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각 대응이었어. 에너지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면서 코인 쪽 리스크도 미리 줄였거든.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유가 상승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있었어. 영상을 올리고 편집하는 동안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잖아.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어제 올랐던 게 오늘 빠지고 오늘 빠진 게 내일 폭등하기도 해.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교실에서는 이런 급변 상황에서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항상 선제적으로 분석을 공유하고 있어. 유가가 90달러 넘어가던 날 이미 에너지주 포지션이 잡혀 있었고 비트코인 위험 신호도 사전에 공유됐어. 뉴스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는 거지.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야. 데이터를 읽고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는 훈련 덕분이야. 그 훈련을 우리 교실에서 매일 같이 하고 있거든. 다들 이번 이란 사태, 유가 폭등, 비트코인 급락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알려줘.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야기해줘도 좋아.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바로 대응하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오면 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